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과 행사가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30일에는 세계 금연의 날, 바다의 날까지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티 없이 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1923년 방정환 선생의 뜻을 이어 어린이날을 제정했고 1946년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인 미덕을 기리는 날로 1914년 미국에서 어머니의 날이 제정된 영향을 받아 1955년 제정되었는데 이후 1973년에 어버이날로 지정됐습니다. 붉은 카네이션은 건강을 비는 사랑과 존경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을 존경하자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로 1964년 RCY에서 먼저 스승의 날로 지내오다가 1965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지정됐습니다. 성년의 날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잊게 해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지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취지로 2007년에 제정되었는데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소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5월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월 넷플릭스에 공개되었던 한국 영화 황야입니다. 대지진 이후 폐허가 된 세상 속에 남산과 지화는 닥치는 대로 사냥을 하면서 부족한 물과 식량을 얻어 지내고 있는데, 그들은 가족같이 아끼는 수나와 할머니를 비롯해 버스동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상한 자들이 마을로 찾아와 사람을 찾는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척박한 세기말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먼저 가수 장윤정이 부르는 약속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기억하나요? 가슴 아픈 사연을 내님 오실 날을 저울지 않나요? 한참 후에야 그 마음을 알았죠. 내가 아닌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 내게 올 순 없나요? 사랑할 순 없었나요? 그날 수 없는 맘 나였던가요? 잊지 마.
서울의 한 연구실에서 의사 양기수가 딸의 시신을 두고 실험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파충류들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연구실은 아수라장인데 다른 연구원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고, 이때 특수부대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총을 겨누며 양기수가 그동안 딸 소연을 살리려고 했다는 건 알지만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까지 하는 실험은 그만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양기수는 이번에는 성공했고 내가 옳았다며 자신의 딸에게 다시 주사액을 놓으려 하자 특수부대원이 양기수의 발에 사격을 하는데, 이때 울부짖던 양기수는 갑자기 자신의 발에 주사를 놓고 그 순간 건물이 흔들리며 모두가 쓰러지고 창밖 먼 곳에서부터 대지진이 일어나며 모든 건물이 붕괴됩니다. 여기저기 폭발과 함께 연구실의 천정이 무너져 내리자 양기수는 딸이 누워있는 침대를 끌어막고 무너지는 건물 속으로 사라집니다. 세월이 흘러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후 지화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악어를 발견하는데 아마 실험실에 있었던 파충류들이 살아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폐차 뒤로 숨어서 손수건에 불을 피운 뒤 불씨를 화살촉에 꽂아서는 악어를 향해 쏘자 눈에 명중을 하고 악어가 쓰러지자 안심한 지환이 다가가려는 순간 악어는 다시 깨어나고 지환이 다시 화살을 쏘아도 다가와서는 차로 숨은 지환을 위협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악어 꼬리를 잡은 남산이 악어의 머리를 두둥강 내어 숨통을 끊고 사냥감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대지진 이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버스동과 그 인근에 위치한 천막집에는 그림을 그리는 순아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순아가 할머니와 식인 집단들에게 잡혔을 때 남산과 지환이 구해준 이후 주기적으로 버스동에 가서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동 사람들은 구정물이나 사냥에서 잡은 신양들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깡패 무리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사람을 찾는다는 트집으로 행패를 부리며 순아에게 해코지를 하다 남산의 강력한 주먹에 가볍게 제압됩니다. 그런데 깡패들은 깨끗한 불을 가지고 있었고 남산이 출처를 추궁하자 어느 아파트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가수 이승철이 부릅니다. 사랑은 아프다. 바람이 분다 꽃이 진다 이제는 널 지워본다 사랑했었던
다시는 널 볼 수 없었다. 손끝에 남긴 너의 눈물 다시 만져본다. 또 아플 텐데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날, 끝없이 나를 미워했던 날. 사랑이란 게 상처뿐인데 아픈 건데, 그 아픈 상처가 날 울려도 그 아픔이 나를 저며와도 내 안에 잠든 너의 기억은 사랑이었다. 그 아픈 상처가 날 울려도 그 아픔이 나를 저며와도 내 안에 잠든 너의 기억은 사랑이었다. 깡패들이 떠나고 순아와 할머니에게 말끔하게 차려입은 선생님과 젊은 남자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인류의 미래라며 10대 청소년이 있는 가정들에게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있고 깨끗한 물과 음식을 제공한다며 순아와 할머니에게 아파트 단지로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데, 남산과 지화는 혈연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없고 나중에 만나러 가겠다며 순아 가족과는 그렇게 결별하게 됩니다. 순아 가족이 떠난 후 남산과 지화는 순아 가족이 안전하게 살게 됐다며 좋아하지만, 한편으로 남산은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 먼저 떠나보낸 자신의 딸과 닮은 순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한편 사냥꾼들을 피해 밤길을 떠나는 순아와 할머니는 다른 청소년 가족과 합류하게 되고, 특히 같은 18살 지혜란 소녀와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순아의 할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더 이상 걸어가기가 힘들자 다른 할아버지와 함께 의무지역으로 보내겠다며 따로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제거하려는 것이었는데, 그 시각 남산과 지화는 순아를 보내고 걱정이 되지만 다시 식량 사냥을 떠나 마침 그 주변에서 총소리를 듣고 달려가자 순아 할머니가 살해되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젊은이들과 격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남자들은 특수 약물을 주사받아 왠지 화살을 맞고 칼에 베어도 죽지 않는데, 그때 정체불명의 여자가 나타나 남산 일행을 도와 목을 베어버리거나 머리에 총을 쏘아 제거합니다. 그녀는 특수부대 이은호 중사로 대지진 후 구조 임무 중에 멀쩡한 한 아파트를 발견하고 아지트로 사용하면서 의사 양기수를 만나게 되었고, 사람들을 실험체로 희생시키는 사실을 알고는 양기수에 반항하다 죽지 않는 실험체 동료 상사 권지훈의 배신으로 그곳에서 탈출했던 것입니다. 그 시각 순아는 차량을 끌고 마중 나온 특수부대원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트럭까지 있으면서 할머니를 태우지 않고 따로 데려간 것에 의문을 품지만 선생님이란 여자의 핑계와
특수부대 상사 권지훈의 반협박조의 말에 그냥 트럭에 올라타게 됩니다. 가수 악동 뮤지션 이수현이 부릅니다. 소리. 별이 등실 떠오른다. 너도 함께 떠오른다. 두 손을 휘 잡고 다시 떠져도 그대는 계속 떠오르죠. 눈물이 툭 떨어진다. 들킬까 닦아버린다. 그대는 왜 이리 모질게 아픈가요? 나의 마음에 이렇게도 멀리 저 멀리 들려오네요. 그대 숨소리 그대의 목소리 꿈에서도 아픈 그대의 소리 구름 따라서 바람 따라서 매일 걸으면 혹시나 보일까 너의 그 아름다운 웃음. 별빛이 툭 떨어진다. 그대가 더 생각난다. 오늘도 눈에 밟혀 서성거리죠. 마음도 그리움 때문에 아파하죠. 그댄 왜 이리 보고 싶죠. 멀리 저 멀리 들려오네요. 그대 숨소리 그대의 목소리 꿈에서도 아픈 그대의 소리 구름 따라서 바람 따라서 매일 걸으면 혹시나 보일까 너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당신이 밟는 어디라도 내 몸 하나 늘 곳 없어도 그저 나란히 그대의 손잡은 채로 그렇게 난 걷고 싶어. 그렇게 난 지고 싶어. 그대 그대 그리운 그 이름 너의 숨소리 너의 목소리 꿈에서도 아픈 그대의 소리 그대 그대 흘리는 소리 매일 부르면 혹시나 들릴까 이렇게 외치는 맘이 내게
순아와 청소년 가족들은 태양열 발전과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멀쩡한 아파트에 도착하는데 특수부대원들이 경호를 하고 있고 신선한 과일, 채소밭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들의 박수의 환영을 받으며 의사 양기수가 자기가 이곳의 책임자라며 일장 연설을 하고 페트병에 물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하지만 순아는 물도 마시지 않고 숙소에 들어가 할머니를 기다리는데 아파트 책임자 양기수는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라는 연설과 함께 주민들의 성적에 따라 좋은 방과 식량을 배분하면서 가족들은 지하의 물 정수시설에서 노동을 시키고 학생들만 따로 생활시켜 교실에서 미래의 인류라는 선생님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을 계속 마시게 하는데 순아는 왠지 뭔가 의심이 들어 일부러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시각 남사는 양기수가 청소년들을 유인해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고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이은호 중사의 도움 요청에 과거 권투선수이자 조폭인 타이거를 찾아갑니다. 거리의 깡패 패거리들의 아지트로 찾아가 한바탕 격투 끝에 타이거를 제압한 후 물을 공급받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아파트로 찾아간다는 사실과 그 대가로 각종 물품과 청소년들을 찾아 바친다는 말에 같이 동행하기로 하는데 한편 아직도 오지 않는 할머니 걱정에 순아는 언제 오냐고 문의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뿐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밝은 같이 아파트에 들어온 주애는 적극적으로 연구에 도움이 되겠다며 양기수의 실험체로 자원을 합니다. 양기수의 실험실에서는 주사약을 맞고 잘 죽지 않는 인간이 된 권 상사가 계속 주사약을 맞아야 하는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며 귀 뒤쪽에 꽈리처럼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흉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악그룹 포지션이 부릅니다. 하늘도 울린 사랑. 몰라서서 거짓말처럼 이별이 기다릴 줄 그렇게도 사랑한 우리야 왜 말했었지 너와 나 사이 세민한 하늘이 우릴 향해 장난한 거라고 조금만 덜 사랑할 걸 그랬었나봐 나 없는 동안도 쉽게 견딜 수 있게 난 네 곁에 없더라도 잠시 혼자가 되더라도 기다려주겠니 언젠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조금은 늦더라도 끝내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어줘 저 하늘에게 부탁하러 갔다고 물었었지 만약에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잠시 혼자가 되더라도 기다려주겠니? 언젠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조금은 늦더라도 끝내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어줘. 저 하늘에게 부탁하러 갔다고. 얼마나 원하는지 그렇게라도 알려주면 다시 만날 거야. 내 슬픈 사랑에 하늘도 우는 날. 우리 데스페라도. 그날 저녁 수나와 만나자마자 친해졌던 주혜의 부모는 지하에서 물 정수 작업을 마치고 딸과 면회시켜달라고 소란을 피우는데 의사 양기수가 지하로 내려간 사이 수나는 할머니가 오지 않자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방을 빠져나와 양기수의 실험실에 몰래 숨어듭니다. 양기수의 실험실에서 각종 파충류들의 샘플들과 책상 위의 실험 노트 속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 기록을 보고 놀라는데, 이때 주혜는 침대에 묶여 머리 귀 밑에 꽂은 호스로부터 무엇인가를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양기수는 딸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모의 성화에 실험실로 데려와 침대에 묶여있는 주혜를 직접 보여주며 지금 자원하여 인류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책장을 열어 제치며 머리와 몸통 위만 남은 자신의 딸 소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는 죽지 않는 신인류가 탄생할 것이라 독선적인 주장을 합니다. 주혜 아빠는 놀라 침대로 달려가 딸을 흔들어 깨우는데 그만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다 사망을 하자 양기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연구인데 방해를 하냐고 광분하며 수술칼로 무자비하게 주혜 아빠를 찌르고 엄마도 도망치려다 권상사의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순아는 숨어 있다가 그만 양기수에게 들켜버리고 주혜 대신에 실험대에 묶이고 마는데 파충류의 DNA가 섞인 정수물을 마신 청소년들의 머리에서 수액을 뽑아내어 자신의 딸 소연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공급하고 있었고 권상사와 부대원들에게도 주사를 놓아 목이 잘리거나 머리가 상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기수는 신인류가 도래하려면 나약한 인간들은 도태되어야 한다며 수나 할머니가 이미 처리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다음날 남산과 지화는 조폭 타이거를 앞세워 트럭을 몰고 아파트로 찾아가는데 특수부대원들의 검문을 받자 그대로 뚫고 들어가 트럭을 몰고는 아파트 현관을 부수고 쳐들어갑니다. 지하로 내려간 남산과 지안, 이중사는 그곳에서 파충류의 DNA 약물을 주사받은 특수부대원들을 만나고 흉측한 파충류처럼 변한 군인들과 격렬한 사투를 벌이며 결국 남산의 강력한 총격과 무력으로 모두 물리쳐 버립니다. 가수 서우가 부릅니다. 엄마의 모습.
하루가 모르게 지나가는 시간 1년이 금방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해가는 건 내게도 있어. Just one 단 하나 변해져가는 나의 엄마 얼굴에 주름. 미안해요 하나뿐인 내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속만 까맣게 태워드려서. 미안해요. 여전히 변해가는 건 내게도 있어. Just one 단 하나 변해져가는 나의 엄마 얼굴에 주름. 미안해요 하나뿐인 내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속만 까맣게 태워드려서. 미안해요. 난 단 하나도 해준 게 없는데 남은 하루하루 힘들지 않게 남은 하루하루 외롭지 않게 이제라도 효도할게요. 와우와. 미안해요 하나뿐인 내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속만 까맣게 태워드려서. 미안해요. 남산과 지완, 이중사는 순하를 구하기 위해 실험실이 있는 8층으로 올라가고 이를 알고 있던 양기수는 권상사와 부하들에게 절대 못 올라오게 하라고 무전을 칩니다. 남산과 지완, 이중사는 막아서는 군인들을 하나하나 물리치고 한 층 한 층 올라가는데 지완은 교실로 쳐들어가 학생들을 지키고 있던 선생님을 체포해 순하가 있는 실험실에 도착하고 그때 숨어있던 여군에게 당해 지완이 쓰러집니다. 이중사와 남사는 파충류로 변해가는 괴력을 지닌 권상사와 맞붙게 되는데 이중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남사는 강력한 힘으로 결국 창틀에 매달린 권상사의 목을 유리창에 베어 처리해버립니다. 양기수는 순하가 아파트에 온 후로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주사액을 뽑으며 자신에게도 주사를 놓는데 그만 부작용으로 귀 뒤쪽의 피부가 부풀어 오르며 토를 하고 괴로워합니다. 남산이 실험실에 다다르자 반토막 난 자신의 딸 소연을 가방에 챙기고 그동안 뽑아놓은 주사액을 챙겨 달아나는데
다른 사람들과 학생들도 아파트 밖으로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양기수가 실험실을 탈출하려는 때 마침 도착한 남산이 쓴 권총에 선생님이 복부를 맞는데 역시 실험 대상 중 한 명이었으며 머리가 벗겨진 채로 살려달라며 양기수에게 주사액을 달라 애원하지만 양기수는 어차피 죽을 것 아니냐며 수류탄을 던지고 도망가고 폭발하면서 사망합니다. 남산은 수류탄 폭발로 실험실에 쓰러져 있던 지환과 순화를 발견하고 부축하여 아파트를 빠져나오는데 가방을 밀며 먼저 아파트를 나오던 양기수는 도망을 치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붙잡힙니다. 그동안 시키는 대로 다 했다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들에게 양기수는 아이들을 볼모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배우 김수현이 부릅니다. 청혼. 그리움 따라 오늘도 걷다 보면 이곳 잊지 못하는 기억은 향기로 나를 마주봐. 오늘 하루 어땠어? 안부 묻고 나면 어김없이 날아와 답해주는 것 같아. 오래도록 기다려온 내 맘을 다시 들어봐 줄래? 내 삶에 단 하나 기적은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었어. 들녘을 지나 돌아본 걸어왔던 날들 모든 발자국 그 안에 너 없는 순간은 없었어. 오래도록 기다려온 내 맘을 다시 들어봐 줄래? 내 삶에 단 하나 기적은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었어. 긴 여행 끝에 너를 다시 또 만나면 두 손 꼭 잡고 함께 가고 싶은 곳 우리의 집으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물매를 맞고 있던 양기수는 가방 속에 챙겼던 주사액이 떨어져 깨지자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데 주사액 부작용으로 얼굴 피부가 파충류처럼 변하자
사람들이 놀라며 물러섭니다. 화가 난 양기수는 M16을 들어 무차별 난사를 해 사람들이 총을 맞고 쓰러지고, 그런데 이때 광기로 난사한 총알이 자신의 딸 소연을 담아둔 가방에도 맞으면서 수액이 흘러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점점 부작용으로 파충류처럼 피부가 변해가는 양기수는 아파트를 나온 남산을 만나자 다시 M16을 난사하는데, 이때 아파트를 빠져나온 순아가 양기수에게 당신은 아무도 살리지 못했고 당신의 딸 소연마저 살리지 못했다고 소리치자 양기수는 이미 숨을 거둔 딸을 쳐다보며 울부짖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아 때문이란 생각에 양기수가 순아를 향해 총을 쏘려는 순간 남산이 먼저 권총을 발사해 쓰러뜨리고, 이렇게 모든 상황이 끝나자 무사히 다시 만난 일행은 이은호 중사가 아파트에 남아 사람들과 재건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자 악수를 나누며 헤어지고, 남산과 지환, 순아는 버스동 집으로 돌아가는데, 때마침 하늘에서는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단비가 쏟아집니다. 돌아가는 길에 순아는 할머니의 돌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얼마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버스동에서는 사냥을 해온 고기들을 물물 교환하는 남산 앞에 평소 남산을 좋아하던 복부인이 나타나 술병과 잔을 들어보이며 그린 라이트를 날리자 남산이 난 술을 안 마신다고 도망을 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세상 속 남산과 지환은 어느 날 봉사단이라 자칭하는 인물들이 깨끗한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며 순아와 청소년들 가족을 아파트로 데려가는데,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순아는 아파트의 의사 양기수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남산과 지환은 순아를 구하기 위해 그들에게 향합니다. 종말 후 세계의 배경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후속작으로 한순간 멸망한 세상 속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더욱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어떻게든 권력을 잡고자 애를 씁니다. 주인공 남산은 전매 특허라 할 수 있는 핵주먹으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여기에 총과 칼 등 다양한 무기를 활용해 압도적인 액션을 보여주는데, 악당과 괴물이 된 실험체들을 아주 가볍게 물리칩니다. 그야말로 천하무적으로 화끈한 액션에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 특유의 말맛의 유머로 웃음을 유발하고 지환과 순아와의 주고받는 케미를 보여줍니다. 특수부대 중사 은호의 날렵하면서도 각이 살아나는 액션으로 시선을 압도하며 대사 처리나 감정 연기도 안정적인데, 특히 당연히 돋보인 빌런 양기수는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며 연구에 집중하는 의사라는 정체성의 이면엔 삐뚤어진 부성애가 숨겨져 있는데, 연구에 미쳐 광기를 폭발시키는 연기와 그 옆을 지키는 선생님 역 장영남의 존재감도 강렬합니다. 다만 화려한 액션과 배우들의 놀라운 열연에 비해 스토리 전개는 너무 단순하여 아쉬움을 남기는데, 결국 마동석 영화의 진면모인 액션만이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넷플릭스 한국 영화 황야였는데요. 스턴트맨 출신이자 무술감독 출신인 허명행 감독의 데뷔작으로 마동석과 출연진들의 액션 연기만큼은 보장하는 오락영화로서 또 하나의 마동석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이영현이 부르는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그리움 내 눈 감으면 더 잘 보이는 그런 사람 잊으려 하고 지우려 하면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꼭 올 거라고 내 가슴에 해로운 거짓말을 하고 꼭 올 거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너로 비네 그 죄로 비네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 난 너로 비네 그 죄로 비네 눈물로 알고 있다고 그 사람 꼭 올 거라고 내 가슴에 해로운 거짓말하고 꼭 올 거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눈물로 앓고 있다고 이렇게 내 목숨 다 바쳐서